네,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석유값도 팍팍 오르고 골칫거리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막강한 군사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오늘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독립전쟁,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 같은 걸 다룰 생각은 아니고요. 미국이 지구 역사 처음부터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세계 경제 패권을 잡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흐름만 잘 따라오셔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경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계 경제사 흐름부터 설명하라고 합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흔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는데요. 영국 전에는 스페인이었고요.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막대한 규모의 은광을 발견했고 수운을 이용해 광물을 수출하는 공법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은 이런 막대한 자원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고 말았는데요. 흔히 이런 현상을 네덜란드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 경제도 안 좋은데 당시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가 오히려 오스만 제후가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 스페인 경제를 악화시킵니다. 스페인은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결국 경제가 악화되자 네덜란드의 독립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스페인과 달리 영국과 네덜란드는 은행 공인도 회사를 내세워 국가 경제를 탄탄하게 했는데요. 영국의 남해 거품 사건,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을 겪었음에도 국가 경제에 미미했던 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미국 독립도 지원해주고 의리의리한 베르사유 궁전도 만들고 거기다가 사이군 만나서 미시시피 거품이 터져버리고 말이죠. 더군다나 1815년에 영국이 나폴레옹 군대를 쳐부숴버리면서 유럽의 패권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영국은 사실상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영국은 거의 100년 넘게 패권국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그들의 입지가 언제 흔들리게 됐냐? 바로 세계 1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에 미국은 혼란한 유럽 정세를 발판을 삼아서 경제 호황을 맞이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흔들린 이유는 미국은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고요. 영국은 초반부터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또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잡아 버린 거죠. 미국의 영향력은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의 여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공황은 단순히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S&P 500 지수가 2.8%였는데요. 해당 수익률이 무려 7.3%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만기 국채금리가 5.4%였는데 배당 수익률이 7.3%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도 잘 돼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면 더한 수익률을 얻을 거라고 했고 경제학의 아버지 어빙 피셔 또한 높은 수준에 이를 거라고 언급해 미국 주식시장은 더욱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주식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부채 투자, 즉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한탕 해먹으라는 의도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더더욱 과열시게 만들죠. 초보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락을 맞습니다. 이때 미국은 디플레이션, 은행들이 연쇄 파산을 맞이하면서 대공황이 더욱 장기화됐는데요.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직후였죠. 이런 경제 위기를 겪지만 다시 한번 회복한 미국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또다시 경기 침체를 겪습니다. 바로 오일 쇼크와 세그플레이션인데요. 당시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서는 이집트, 사우디 중심으로 석유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문제는 당시 대통령으로 있던 닉슨이 연준의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놔두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닉슨의 연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선거에서 질까봐 두려워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거죠.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되고요. 이후에 폴 벌커라는 미 연준 의장이 새로 등장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무려 20%로 올린 사람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2~3년 동안 여러 기업들이 수도 없이 파산을 하고 농부들이 트랙터를 끌고 워싱턴으로 찾아옵니다. 이후 미국은 또 계속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다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당시 정말 거대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리먼 사태라고도 하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 여기엔 이제 신용등급이죠. 프라임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에 위치한 서브프라임까지 있는데 이 등급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영화 빅쇼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미국 부동산 업체, 은행들, 보험회사들은 부동산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내고 직업도 변변치 않거나 후분화에 없는 사람들에게 프라임 등급이라고 속이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줍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게 되면 걔 이름으로 집을 빌린 장면이 나와버리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파생이 되는데 결국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니까 우리 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과 달러의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한번 경제 침체를 겪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극복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했던 돈풀기가 탈을 일으킨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 9.1%를 찍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석유화배에 실패했는데 이건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없죠. 영화 빅쇼트 도입부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패권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세의 역사가 그렇듯 영원한 권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아한 경제였습니다.